2말 3초. 이게 뭡니까? 2말 3초는 뭐 현재 뭐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온다 줄 때 썼는데 이건 한동훈 전 대표 사진이 있는데 키워드가 2말 3초예요, 지금요. 우선 아까 지지율 조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보고 있는 대선 주자들 선호도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본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김문수 장관이 39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15, 홍준표 대구시장 13,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10. 그리고 없음 모름 무응답이 15.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주자들, 숫자가 좀 낮은 주자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돼서 오늘 뭔가 얘기를 하나 꺼내놓습니다. 여기에는 전망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 전후로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심 공판이 2월 20일 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전후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정치권의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배종찬 소장님. 2월 말 3월 초, 2말 3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재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경태 의원의 전망이었는데 이 전망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운명의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운명의 시간도 2말 3초 대략 그쯤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이 운명의 시간도 2말 3초쯤 될 것이고 3초면 2심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2월 말에 2월 26일인가가 이제 종결된다고 했으니까 결심입니다. 그때가. 그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시기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면서 예. 이재명 대표 안대라는 정서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다. 이렇게 이제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조금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 2말 3초면 정치적으로 뭔가 격변이 일어난 시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격변기가 기회가 되는 거는 꼭 한동훈 전 대표만 기회가 됩니까? 다른 주자한테는 기회가 안 됩니까? 다른 주자들도 기회가 될 텐데 예. 조경태 의원의 해석이 이런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있다. 예. 또 이재명 대표도 안 된다. 예.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인물이 누구겠느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확정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조경태 의원의 뜻처럼 여론이 흘러갈지 아닐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대체로 조경태 의원의 판단에는 이 시기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자맹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쯤 등장하면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이 지지층들이 더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의 윤명 대첩이 계속되고 이념 전쟁이거든요. 진영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말 3초 되면은 양쪽 다 심판받아서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쯤 돼서는 중도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때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 의원이 표명을 한 것으로. 오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오셨으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된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포함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좀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기 대선 여부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가정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예. 한 얘기가 있는데 4선 서울시장으로서 내가 가진 경험은 공공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공재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경험들, 기억들이 나는데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어렵고 또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적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누군가가 요청하고 낸다면 예. 그걸 나는 오로지 서울시장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뿌리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기 대선 여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만약에 아무튼 상황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아까 공공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 공공재는 서울 시민들만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재다 이 뜻입니까? 그 대통령 선거라는 건 예. 내가 하고 싶다고 손을 들고 나가서 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건 국민들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할 때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가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윤 전 총장이 어느 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쓸 수 있었던 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발맞춰서 누군가 용기 있게 맞서 싸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예.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또 많이 다르겠죠. 앞으로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껏 보여줬던 이 어렵고 불안한 전국에서도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흐름 때문에 지금 하나의 벽에 갇혀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예.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국민의 경제와 삶을 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있는 여러 사람들의 선택지를 좀 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민 부시장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김병민 부시장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는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지금 가정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연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대선에 도전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을 지지한 뒤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분석과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가끔 이 사설 정보지 성격의 예. 다양한 가능성들의 정치 이야기를 받아보는데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제가 전혀 하지도 않았던 얘기에 대해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가 하면 예. 정말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당원 단계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경선의 방식을 따르게 그렇습니다. 되고 서울시장 선거도 누가 시키고 싶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준하는 경선 방식들이 진행됩니다. 예. 근데 아마 한동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작년에 보여줬던 여러 정치적 환경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흐름들이 되게 된다면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가기에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치는 뭐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사실 보수 정당에서 승리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대표보다는 사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인물.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보수 진영의 승리가 가능할 것이고 예.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부의장께서 얘기를 잘해주셨던 것처럼 작은 한 명 한 명의 표까지 끌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연대, 통합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사람들 그 너머까지 고민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열려 있다는 뜻인데요. 예. 배울장 우리가 소장님. 분석할 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김문수 장관이 가장 지금 이 국민의힘 거론되는 지지층 인물에서 내에서 높을까? 예, 가장 높아요. 이걸 분석을 할 때 예. 3P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P가 필로소피 이념이고요. 예. 또 하나 P가 팔러시 정책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P가 people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왜 저 지지율이 나오느냐? 김문수 장관만큼 안 가느냐? 이거는 예. P 이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중도라고 해버리면은 예. 아니 보수 후보인데 그 보수 색깔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정책은 넘쳐나. 그래서 4선 서울시장이잖아요. 이 정책 팔러시 P는 꽉 차 있어요. 예. 근데 이 P 마지막에 P 사람이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결정적인 물론 뭐 오세훈 시장 옆에는 우리 김병민 부사장도 있습니다만 예. 뭔가 좀 정치적으로
화끈한 누군가 피플이 올 때 이게 상당히 또 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김병민 부시장도 지금 이 배용찬 선생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는 제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시죠.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연대설을 얘기했는데 예. 이념의 부족을 얘기합니다만 그 내용은 바꿔 얘기하면 예. 더 많은 확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대표 연대설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지사와 한동훈 대표 연대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예.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유승민 의원,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연대 확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설에 가까운 시나리오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념에 대한 부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확장성이 가능한 경쟁력 이런 정도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부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다 열려 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기 들리도 하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선 지지율 조사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모처럼 집토끼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다음에 지난 총선 이후에 여당이 집권 여당이나 또는 정부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집토끼가 다시 모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집토끼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을 좀 만들어낸 거죠.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부합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혀 거론이 안 되던 김문수 장관이 작년 9월 27일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요. 2%. 서영교 의원이 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라고 했었잖아요. 사과하라고. 혼자만 안 일어났잖아요. 예.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그때의 김문수 장관의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이 보수 세력이 가장 듣고 싶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장면 그 지점을 만져줬단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네.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요. 최근에 김문수 장관의 이런 지지율에 대한 또 반응이 하나 나온 게 또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특보단장인데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직,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는 등 고목에 꽃이 피더니 보수 대선주자 1위 달려. 고목에 꽃이 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윤 부의장. 예. 지금 여권 내에서는 1위예요. 지금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야당에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저희는 일시적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아지는 걸로 보고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 지지층은 쫙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 진영 후보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이후에 본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중도층에 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를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을 보면서 덩달아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조를 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탄핵의 부당함을 얘기한다든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단기적으로 보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따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탄핵 정국 이후에는 그런 지지층은 다 순식간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금 전략적인데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부시장께서 보시기에는 김문수 장관의 저런 지지율 지속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꽤 많은 조사에서 저렇게 수치들이 포집이 됩니다. 처음에 저런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 여론조사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누군가가 비판도 막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만은 여전히 다자대결 속에서 일정 부분 김문수 장관의 꼿꼿한 행태 그리고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지지율의 흐름들이 보수진영 전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역할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다자대결의 조사와는 달리 양자대결의 조사, 이재명 대표 조사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두 광역단체장보다 양자대결 조사에서 경쟁력이 밀리게 되는 약간 낮게 나온 조사 결과가 최근에 그게 있었어요. 최근 설 명절을 보게 되면 YTN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건데요. 결과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지에 가게 되면 어떤 경쟁력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가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탄핵 심판 과정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달려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수 진영을 하나의 이 보따리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김문수 장관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세 분 모시고 멀리 내다보는 주제를 좀